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충남 서산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은 충남 서산이고요. 물건 번호 118 240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4년 이번 달 26일이 되면 만으로 4년 됐네요. 2014년 11월 4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대지 면적은 143평, 연면적은 444평이고요. 매가 28억에 현재 진행 중이시고요. 소유권자께서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대 용자, 본 모텔의 토지와 건물을 공동 담보를 설정하시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는 20억입니다. 현재 용자는 소유자께서 13억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계시고요. 따라서 실인수가는 8억에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은 꾸준히 4천만 원씩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는 30개, 주차 대수는 20대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죠. 공시지가 한 평당 38,347원에 형성되어 있는 충남 서산에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가장 FM적인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FM. 보시면은 대지 면적 150평 정도 이렇게 되죠. 매가 30억 이하죠. 최대 용자 한 20억 가능하시죠? 실인수가액 8억, 매출 4천만원, 객실 30개, 주차 대수 한 20대 정도 가능하시고요.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공시지가 충남 서산이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물건으로서는 여러분들 거의 한 95% 정도 이상 거의 FM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하나 메모를 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요. 지역을 떠나서 사용 승인일, 층수, 면적, 대지 면적, 연면적, 매가, 최대 용자, 매출, 객실수, 용도 지역, 공시지가 이런 개념을 하나 표본을 잡아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여러분들이 내 요건에 충족시킬 수 있는 모텔이 어느 모텔인지 충족을 하지 못하는 모텔은 어느 모텔인지 바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건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고요. 모텔 황제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텔 황제 브리핑이나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모텔을 보시는 눈이라든지 모텔을 평가하는 능력이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보시고 또는 유튜브를 보시고 좀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상담 전화도 많이 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여러분인데 나에게 맞는 물건을 나에게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아직 본인이 결정을 못 하셔가지고 모텔 황제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도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모텔 황제가 요즘에 아주 강의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준이 아주 높아진 상태에서 전화가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체크하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또는 분석 능력을 겸비하셔가지고 어떨 때는 모텔 황제가 당황할 정도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모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강의와 브리핑 내용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찾아뵐 것을 모텔 황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본 물건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물건의 소유권자께서는요, 2015년 9월 14일이죠? 9월 14일 소유권을 취득하셨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본 모텔이 여러분들 매가가 얼마죠? 28억이죠. 네. 근데 감정가도 28억입니다. 본 모텔에. 네. 감정 가격도 네. 28억에 현재 네.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가하고 네. 감정 가격하고 같은 금액이다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 네. 매가하고 감정 가격하고 가격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매가가 시장 가격 이하로 예, 형성되어 있다. 네, 또는 모텔 황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현재 조정을 많이 해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예, 그리고 현재 이제 매가는 감정 가격 28억인데요. 매가가 28억인데 매가는 예, 약간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많이 조정을 해놨는데요. 네, 그래도 약간 조정은 가능하다라는 거 팁 하나 더 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모텔이 현재 입지된 상권이요. 모텔과 유흥이 네, 밀집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여러분들. 밀집 상권. 네, 숙박업소와 유흥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이에요. 그렇다면 서산에서 가장 뜨거운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를 보시면은 예, 연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입지 상권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장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오고 계시고요. 때로는 이제 비즈니스,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도 계시고요. 네, 유흥 밀집 상권이지 않습니까? 네, 유흥에서 오시는 네, 손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모텔을 운영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 또 팁을 드릴게요. 팁을 드리면 이렇게 연인이나 또는 네, 출장 손님이나 또는 네, 비즈니스나 또는 이제 유흥이 이렇게 결합된 상권입니다. 네, 아주 밀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권이에요. 그렇다면 모두 다 희망사항이 뭡니까? 연인 손님도 받고 출장 손님도 받고 비즈니스 손님도 받고 유흥 손님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예, 수요층, 연령층, 수요층이 우리 모텔만 찾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모든 손님들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부는 버리셔야 됩니다. 예. 여기에 있는 다른 모텔도 똑같은 경쟁업소이거든요. 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손님은 무슨 손님입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 최고의 손님은 바로 연인 손님이 최고의 손님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출장 손님, 그 다음에 비즈니스 손님, 그 다음에 유흥 손님입니다. 이런 순서예요. 그렇다면 타겟칠 여러분들 객실 30개 중에 객실 30개를 한번 분리해서 연인들을 30개를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출장 손님 30개 만실 못 채웁니다. 유흥 손님 30개 객실 만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모텔을 운영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현재 여기 모텔에서는요, 이제 대실 손님은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대실 손님은 기본 빵으로 여러분들이 한 15개 정도 받아주신다. 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시고요. 문제는 이제 숙박인데요, 숙박. 문제는 숙박입니다. 숙박을 만실을 30개를 채운다. 30개 만실을 채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초저녁 시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녁에 5시, 6시, 예, 7시 예, 이때는 어떤 손님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이죠? 네, 출장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 그 이전도 될 수 있고요. 출장 손님이 많이 와요. 또는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오시는 시간대입니다. 연인 손님보다 유흥 손님보다 예. 오후 5시에 유흥업소 가가지고 우리가 유흥업소 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5시에 오는 손님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숙박 손님은 출장 손님, 비즈니스 손님이 가장 먼저 입장을 하시거든요. 이런 손님을 우리가 보통 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모텔을 운영하실 때는
객실 30개 중에 한 몇 개 정도는 깔고 가야 됩니다. 바닥을 깔고 가야 돼요. 한 몇 개 정도 깔고 가야 되냐. 이런 손님이 오시면은 한 30%에서 많게는 한 50% 정도는 깔고 가야 됩니다. 깔고. 예. 그러면 객실을 따지면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9개에서 15개죠. 예. 15개는 무조건 이 손님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설령 숙박 요금을 좀 깎아 할인해 주는 하는 있더라도 이렇게 바닥에 좀 깔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요일에? 월요일에. 출장 손님은 보통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숙박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아니면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또는 월요일에서 2박만 하죠.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이렇게 하루만 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재숙을 하시거든요. 재숙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 이 손님이 몇 박을 하시는지 보셔가지고 일시불로 계산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비즈니스 손님들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할인을 해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님들은 TV가 좀 잘 나오는 방, 그죠? 영화 같은 걸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TV가 잘 나오는 방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노트북은 다 가지고 다니시니까 와이파이 잘 되는 방,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빠른 방 있죠? 네, 그런 방을 선호하세요. 그런 방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손님이 오시면은 양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쌉니다. 한 컬레에 뭐 1,000원 이하예요. 예, 한 박스씩 사면은 중국산 1,000원 이하입니다. 나이론 양발. 그렇죠? 1시간만 신으면 막 발냄새 나는 양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양발을 하나씩 주시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월요일 날 하나만 주지 마시고요. 화요일 날 또 재수하러 오시면 또 하나 드리고, 또 수요일 날도 하나 드리고, 목요일 날도 하나 드리고. 그리고 현관에 원두커피 같은 거, 예, 머신 같은 거 설치해 놓으시면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초저녁에 객실 9개에서 한 15개 정도, 이 정도 꼭 유치를 하시면서 하루를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죠. 숙박 손님은. 예. 두 번째, 연인 손님이죠. 네, 연인 손님. 그 다음에 이제 연인 손님들이 오시는 시간대가 좀 겹치는 시간대가 있죠. 6시, 7시, 8시, 9시, 10시. 예, 이 시간대에 좀 자주 오죠. 연인 손님도. 연인 손님도 오시면은 이 연인 손님도요. 한 반절 정도. 그렇죠? 한 반절 정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합이 몇 개입니까? 객실이 19개에서 25개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셨죠. 그러면 나머지 객실이 11개에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흥손님을 받는 거죠. 유흥손님. 몇 시에 오죠? 유흥손님은 10시부터. 예. 다음날 새벽 뭐 2시고, 3시고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산이기 때문에 3시 이후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오시면은 이 손님들 위주로 객실을 이제 한 11개에서 작게는 한 5개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운이 좋으면 여기에서 이제 더블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모텔 황제가 추천하는 방 개수는요. 요즘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초저녁에 오시는 손님을 가급적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15개 정도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연인 손님 한 10개 정도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러면 25개지 않습니까? 그럼 유흥 손님 한 5개 정도 이렇게 받으시고요. 이 비율이 황금 비율입니다. 여러분들 황금 비율. 황금 비율이에요. 이 비율을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신다면 자나 깨나 내 통장으로 돈은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내 통장에 돈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언제? 24시간 계속 들어옵니다. 매출이 얼마? 4천만 원. 꾸준히 4천만 원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 매출을 유지를 하시려면 이런 비율로 손님을 유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시설이 깔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직원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출장 손님들은 직원들이 한 1년씩 근무하면 저 손님은
현대자동차, 저 손님은 삼성전자. 딱 파악을 합니다. 저 손님은 현대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온 손님. 저 손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는 손님. 저 손님은 이틀만 주무시고 퇴실하시는 손님. 딱딱 구분이 가거든요. 그래서 카운터에서 정치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율로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시설이 깔끔하게 좋게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결한 거 꼭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응대하는 거 뭐 기본이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비율로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이런 비율로. 네. 이런 비율로 맞추라고 했는데, 뭐 초저녁에 막 용달차 몰고, 용달차 한 5대씩 막 들어오고요. 신발에 막 흙 묻은 손님 들어옵니다. 네, 그런 손님을 유치하면 안 되겠죠? 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런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런 손님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연인 손님이 떨어져요. 이런 손님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인 손님은요, 남자들이 막 잠바 입고 신발에 흠 붙여가지고 막 들어오면요, 본인들이 쪽팔리게 생각해요. 본인들이. 같은 건물이 있다는 자체를 쪽팔리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나 출장 손님도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복장을 갖추고, 그래도 구두 정도는 신고 들어오는 손님들. 그렇죠? 네. 그런 손님들을, 출장 손님들을 유치해야만이 연인 손님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손님들을 많이 유치하고 주차장에 용달차를 많이 파킹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연인 손님들이 떨어집니다. 연인 손님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요. 유흥 손님을 더 많이 유치를 해야 저 매출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손님들이 신발에 흙 묻히고 오는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객실의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객실의 노후화뿐만이 아니라 시트 카바, 비품 같은 것도 빨리 노후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연인 손님은 거의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요. 출장 손님이나 유흥 손님 위주로 운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손님들이 새벽에는 거의 주무시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이분들은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손님들이죠. 이 손님들이 한참 주무실 때 새벽에 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뭐 쌈나가지고 막 경찰 오고요. 그러면 이 손님들이 또 오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흥 손님을 받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모텔의 최악의 운영이 바로 유흥 손님 대상으로 하는 게 최악입니다. 마지막 영업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영업. 이 손님들은 시설을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손님들은 친절도 이런 것도 보고 오지 않아요. 이 손님들은 거래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손님들은 가라면에서 오는 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많이 유치될수록 모텔의 가치는 하락한다. 그래서 한번 가치가 하락이 되면 다시 그 모텔을 살리기에는 어렵다. 가치가 하락되면은 이 가격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다. 그래서 이런 황금 비율로 유지를 하되 황금 비율로 유지를 못할 경우 이렇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텔 황제님.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요? 그렇다면 출장 손님 있죠? 출장 손님 위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아예 2개는 포기하고요. 2개는 포기하고 출장 손님 위주로 깔끔하게 오시는 손님, 용달차 빼고 자가용 타고 오시는 출장 손님들 위주로 먼저 계속 받는 겁니다. 받고 나서 객실이 5개가 남든 3개가 남든 뭐 10개가 남든 일단은 채우는 위주로 가는 거죠. 먼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출장 손님은 거의 반반의 손님이거든요. 연인 손님보다는 격이 떨어지지만 유흥 손님보다는 격이 좋은 손님들이기 때문에 출장 손님 위주로 받아라. 그 위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인근에 보시면 해당 모텔 옆에 보시면요. X 모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모텔이 있어요. 이 모텔도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뭐가 있냐면 위락시설이 있어요. 위락시설. 유흥주점이죠. 유흥주점. 술도 먹을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접대부도 고용할 수 있는 시설. 이 시설이 있는데 이 소유자께서 사모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시다가 이 지하에 이 위락시설이 있으면 여러분들 객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1층이죠? 이렇게 선이 삐뚤어. 모텔 황제가 마음은 반듯한데 이렇게 선을 못 그리네. 모텔 황제가 마음이 이렇게 바릅니다. 반듯반듯합니다. 마음이. 여기가 이제 지하고요. 1층입니다. 여기에 카운터가 있고 주차장이 있겠죠? 2층 객실, 3층 객실. 우리는 여기 5층이라고 그러니까 5층 객실. 그렇죠? 여기 객실이 있고요. 주차장이 있고 카운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위락시설이죠? 여기서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요 2층 여기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층 여기 바닥까지 베이스 있죠? 쿵쿵쿵쿵 때리는 소리요. 여기가 분명히 울립니다. 이게 여기까지 2층은 100% 울려요. 그래서 여기 위락시설 보고 이제 세입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관리인이 됐든 간에 음악소리를 좀 줄여라. 그래서 손님들이 흥이 안 나거든요. 음악소리 좀 켜요. 쿵쿵쿵 하면 2층까지 이게 진동이 옵니다. 이게 진동이. 그래서 2층은 취객이나 이제 20대는 한번 뻗으면 몰라요. 울리는지 뭐 하는지도 몰라요. 또 아니면 이제 유흥 손님들, 그죠? 2차 유흥 손님들. 이런 손님들 위주로 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급 손님들은 3층, 5층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데요. 이게 싫어서, 이 소리가 싫어서 이것 때문에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싫어서 위락시설을 이렇게 폐업시켜버리고요.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용도 변경을 한 거예요. 주차장을. 용도 변경을 했어요. 이걸 포기한 겁니다. 위락시설을 포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건물주는 성향이 좋다, 나쁘다? 성향이 좋은 사람입니다. 건물주 성향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 꼴 안 보겠다 이겁니다. 돈을 좀 덜 벌어도. 그런데 이렇게 한 결과 어떻습니까? 매출이 떨어질까요? 하락될까요? 물론 여기서 임대료는 못 받겠지만 임대료 안 줘서 이제 못 주니까 매출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올라가요. 요즘에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모텔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유흥 손님이 오면은 받고 안 오면 안 받고 주로 어떤 손님을 받느냐? 출장 손님을 주로 한 80% 받고요. 그 다음에 연인 손님 한 20%만 받습니다. 여기는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고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해당 모텔의 인근에 있는 X 모텔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해당 모텔의 상권 자체가 연인도 받을 수 있고 출장, 비즈니스, 유흥 손님도 받을 수 있지만 주의해야 될 거 하나, 너무 유흥 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너무 비즈니스 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항상 타겟은 연인 위주로 가라. 그게 어려우니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항상 연인들 위주로 청소도 하고 연인들 위주로 응대도 하시고요. 연인들 위주로 수건이나 그 다음에 어떤 침대 배치랄지 서비스도 연인들 위주로 해라. 꼭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물건은요. 충남 서산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 번호 몇 번이죠? 118-240번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 모텔 황제가 브리핑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